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시장 일이 터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테슬라가 급락 출발을 하면서 증시가 빠른 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은 처음에는 나름 버텼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목리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장 마감 후 발표된 구글의 실적 발표인데요. 시간 외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5%를 더 밀어버렸죠. 그에 비하면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4%밖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맥을 짚어보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나스닥 중심이 반등으로 코스피 선물도 갭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 갭 상승폭이 작았습니다만 홍콩 시장이 오전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사실상 하루 종일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월요일에 351부터 349라는 아주 좁은 구간에서 대량의 선물 매도 미결이 쌓인지라 어쩔 수 없이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숏 커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시장은 장중 상승분을 상당량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나마 선물 베이시스는 숏 커버 때문에 홍콩 세션 오후장 출발할 때까지는 거의 콘텐고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홍콩 세션이 오후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렸죠. 사실 그런 밀림을 고려하면 우리 시장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오후에는 다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폭을 키우면서 외국인들은 매수한 선물을 1,500억 남기곤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끝까지 2,5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무려 3,000억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그동안 계속 숏을 치던 종목은 800억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기아차와 현대차는 합산해서 2,600억 넘게 매수했어요. 그리고 글로비스나 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 서플라이 체인을 담으면서 이들 종목을 강하게 당겼죠. 삼성전자, 네이버, LG엔솔 같은 또 LG화학 같은 거 계속 매도하면서 자동차주를 당겼던 매매가 이제는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인덱스 전체는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섹터별로는 강한 엇갈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니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글로벌 변동성이 아주 그냥 대폭발을 해버렸죠. 과연 우리 시장 인덱스 매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월물 다운사이드 배리어가 332선에 있다고 보는데 이번 주가 이제 수, 목, 금, 사흘 남은 상황이죠. 근데 해외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우리 시장은 갭다운이 2% 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2%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가서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추가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해요. 특히 외국인이 월요일에 매도한 선물을 화요일에 미결제 약정을 7,000개가 넘게 감소시키면서 상당량 걷어내버렸죠. 그래서 다시 총알이 준비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외 시장이 종가 저가를 모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 적지만 2% 모자라게 가령 마이너스 한 1.2%이 정도 내외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해외 시장이 종가 저가를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가 이후로 또 옵션 가격을 폭발시키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홍콩 증시가 외화 지급률, 외화 예금 지준율 100bp 인하로 이 오전장 상승이 나온 것을 죄다 까버렸죠. 그래서 유럽 증시 초반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유럽 증시만큼은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그러나 미국 세션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밤 11시 36분경 러시아가 폴란드행 가스관을 잠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유럽도 급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망가지는 것 그대로 따라가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지금 YTD로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영국 증시는 아직도 YTD 수익률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 증시는 S&P보다 약간 한 100bp나 한 150bp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 전환을 한 상황에서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났을 때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하락장에 동조화되지 않을까 해요. 마침 변동성도 어제 죽은 것을 모두 살려놓고 종가 고가로 마감시켰기 때문에 이길 유럽 세션 오전장까지도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조금 달랐어요. 일단 채권시장은 의외로 증시 리스크 오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고 전일에 이어 장기 채권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그 폭이 생각보단 적었고요. 오히려 통화시장만이 유럽 세션 시작하고 유로화에 대해서 강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유럽 세션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CB의 까작스, 그러니까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가 조만간 ECB가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7월에 시작해야 되고 이러면 올해 25bp 곱하기 3번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밤 11시 36분 폴란드의 가스밸브 잠갔다라는 이슈로 유로화는 순간 낙폭을 틔웁니다. 이렇게 통화시장만이 리스크 오프를 반영하고 채권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은 장기 채권을 매도한 인생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상품시장에서는 구리가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톤당 9,860달러까지 밀렸어요. LME 세션 마감하고 나서 이 커맥스 세션 마감 때까지 추가 하락해서 사실상 톤당 9,700달러까지 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흘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8%대 하락이 나온 것은 이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락다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스태그까지 약간 섞여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태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이 오지달러가 계속 밀리는 거 보면 이거 다음 달에는 원자재가 다시 밀린다 그러면 스태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반대로 기름은 3% 넘게 상승해서 101.7달러로 마감했는데 전일 강한 반등으로 99달러 선까지 올라왔던 기름은 유럽 세션 초반에 97.2달러까지 밀렸다가 러시아의 핵 위협 이야기 또 폴란드의 가스밸브 이슈 이런 게 더해지면서 가뿐하게 100달러 넘겨서 현물 마감 때는 102.78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일시적으로 107유로까지 올랐을 뿐 이 장 마감은 5% 정도 상승한 97.95유로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 천연가스도 3% 넘게 상승했던 걸 다 윗골에 달았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러시아의 삽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로는 블러핑을 할 수 있지만 돈줄을 함부로 자를 수 없을 것이고 또 겨울이 이미 끝난 데다가 수입선을 제법 다변화한 상태라서 유럽 천연가스는 결국에는 하향 안정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한 상황에서 아시아 세션에서 살짝 오버슈팅을 주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세션에서 살살 밀리더니 미국 본장 개장하면서 테슬라의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AMD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주식도 개장과 함께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들만 밀린 게 아니라 G, 그리고 보잉, 애플, 그리고 나이키, 그러니까 테크나 굴뚝, 소비재 하나 가리지 않고 초반부터 닥치고 매도가 나왔어요. 그나마 금융주는 초반 30분 동안은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딱 30분만 반등했고 그 이후로는 끝까지 밀려버렸어요.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일 시장의 상승이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이었고 또 변동성 하락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 상승은 믿을 수 있는 상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더니 이미 미국 세션 출발할 때는 변동성이 제법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물 개장 후 바로 대량의 매도가 골고루 쏟아져 나오면서 전일 변동성 매도를 했던 쪽에서 스탑로스를 꾸준하게 치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특히 변동성 고점이라고 생각한 쪽에서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당기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매도가 계속 쌓이면서 반등을 막았고 결국 못 견딘 시장은 새벽 4시 이후로 뒤집히면서
장중 저가를 갱신하고 계속 밀려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은 장 마감 후 있었던 알파벳이 실적 발표였는데요. 실적 미스가 나면서 매도가 쏟아져서 장 마감 후 추가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 오늘 시장이 주된 움직임은 테슬라 때문이었어요. 그간 뭐 1000달러 선에서 어떻게든 버티던 테슬라는 시가가 980달러 선에서 출발해서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매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자기 돈으로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던 뭐 담보를 제공하던 테슬라의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가장 커서 이 선제적 매도가 나오지 않는가 해요. 거기에 암호자산들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에 펼쳐진 위험 회피 성향이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변동성은 사실상 종가 고가의 31.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동안 변동성의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변동성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빅스 선물은 이 빅스 지수 대비 백오데이션을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바닥을 칠 가능성 생각하고 있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로 지수 선물이 추가로 하락한 부분은 이 변동성 선물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이 추가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선물은 갭으로 얼마가 떨어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마이너스 1.2% 내의 갭이라 한다 그러면 저는 시가선에서 매도를 추격해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갭이 나올 경우 우리 시장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방향은 여전히 하방으로 보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와서 해외 시장이 갭을 반영할 것인지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마이너스 2%에 근접한 갭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죠, 시세는. 그래서 거기서는 숏 포지션을 이익 청산한 게 맞는데 뭐 한 1.2%다 이러면 거기서 또다시 매도 추가합니다. 물론 이제 홍콩 시장이 또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중에 싼 고점을 만들고 밀린다, 이게 제일 좋은 현상이겠죠. 그때 매도한 찬스. 그런데 이게 오전장에도 반등이 나올지 또 오후장에 반등이 나올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오전장에 싼 고점 만들고 밀린다 그럼 아주 좋은 매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세게 언더슈팅을 준 거 아닌가 해요. 근데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바닥을 친 건 또 다릅니다. 특히 이번 주 주봉이 망가진 이상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매도 관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흉흉해졌지만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증가를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챙겨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변동성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늘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